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 세우고 아침 루틴 만들고 생산성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위 1%로 올라간 사람들 중에 그런 걸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들이 한 건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그게 뭔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진짜 성공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99%를 이기는 법이라는 영상이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다들 똑같은 소리만 하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라, 명상하라, 집중력을 키워라, 수도승처럼 살아라. 진심으로 묻는데 빌 게이츠가 목표 덕분에 성공했을까요? 우리 동네 편의점 사장님도 목표 있을 텐데 말이죠. 제 친구 중에 규율 잡힌 생활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됐나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99%가 안 하는 게 아니라 99%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수도승처럼 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생산성 비법 같은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첫 회사 시작했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매일 11시쯤 일어나서 레드불이랑 초콜릿으로 아침 먹고 침대에서 노트북 켜고 2시간 더 뒹굴었어요. 대단한 루틴이죠. 그런데 그렇게 3년 하니까 20대 중반에 연 매출 수억 원짜리 사업이 만들어지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침 루틴이 성공을 만든다면 저는 실패했어야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성공을 원한다면 99%가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새벽 기상이나 명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99%가 하지 않는 건 뭘까요? 바로 남들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성공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모두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옳아야 하며 세 번째, 그걸 크게 실행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통념에 반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봅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 따라가고 친구들이 좋다는 거 따라 하고 SNS에서 유행하는 거 따라 하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이 안 믿는 것을 믿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믿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념에 반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틀리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틀려요.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과 의견이 달라도 결국엔 옳아야 하고 설령 옳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건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마지막 부분만 봅니다. 그 사람의 아침 루틴은 뭐였을까? 어떤 영양제를 먹었을까?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실행력은 눈에 보이니까 관찰하기 쉽고 따라하기도 쉽죠. 그래서 모두가 그것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실행력이 성공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왜 스티브 잡스가 됐을까요?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과일만 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10년 먼저 언젠가 모든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게 맞았기 때문이에요. 워렌 버핏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매일 아침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가서 우리처럼 정크푸드 먹고 콜라 마십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죠. 왜냐하면 남들이 쓰레기라고 여긴 회사들의 가치를 찾아냈고 그걸 사서 수십 년을 기다렸거든요. 이게 진짜 비결입니다. 실행력은 과대평가됐어요. 만약 제가 100배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한다면 나머지 99가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100배의 결과를 만드는 한 가지를 찾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아침 루틴이나 식단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코비 브라이언트가 경기 전에 먹었던 음식을 똑같이 먹으면 코비처럼 농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코비가 경기 전에 뭘 먹었는지 아세요? 페퍼로니 피자에 오렌지 소다예요. 별거 없습니다. 실행은 필수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조언의 99%는 전부 실행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극단적인 성공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건 일이 아닙니다.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핵심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널리 퍼진 믿음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회를 볼 수 있는 시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자기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배짱,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80년대와 90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욕먹었는지 잊고 살아요. 그는 자기 회사에서도 쫓겨났을 정도로 문제아 취급받았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들을 보면 전부 타당하면서도 직관에 반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옳았던 겁니다. 제 경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수백만 권의 책을 팔았고 수천 번의 강연을 했으며 12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근데 결과의 90%는 제가 적절한 시기에 떠올린 두세 가지 아이디어 덕분이었어요. 그중 가장 큰 건 밀레니얼 세대 남성들을 위한 자기계발서를 쓴 거였죠. 당시에는 밀레니얼은 자기계발서 안 읽는다, 특히 남자들은 절대 안 읽는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몇 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새로운 독자층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도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은 그 깨달음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최근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한 58년 동안 자본 배분 결정 대부분은 그냥 평범했다. 정말 훌륭한 결정 12개 정도 덕분이다. 놀랍지 않나요? 60년 동안 일했는데 정말 좋은 결정은 12번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단순한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건 직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일찍 일어나는 비결을 안다, 또는 나는 회의를 잘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평균보다 조금 나은 정도일 뿐이에요. 커피에 버터를 넣든 스탠딩 책상을 쓰든 구글 문서 대신 노션을 쓰든 결국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마치 집안 가구를 재배치하고 더 나은 집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시면 성공한 기업가 100명을 만나보세요. 그들은 새벽 4시 30분에 헬스장 가지 않고 매일 2시간씩 명상하지도 않을 겁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재미있거든요. 윈스턴 처칠은 욕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위스키 마시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진짜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며칠 밤낮으로 연구실에서 일하며 하루 1시간만 잤다고 하는데 그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코카인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자, 이제 극단적인 성공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왜 99%보다 앞서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성공을 꿈꾸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항상 원하던 인정과 칭찬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2008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절반은 저랑 어울리는 걸 꺼려했고 심지어 가족 중 일부는 제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도 디지털 마케팅이 뭔지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아는 거라곤 제가 갑자기 인터넷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죠. 잘못된 반대 의견을 내놓다가 옳은 반대 의견을 내놓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극단적인 성공은 당신이 옳게 반박했던 것이 의미 있는 것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극단적인 성공은 애초에 개선할 필요가 없었던 관계들만 개선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올바르게 반박하려면 종종 잘못 반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직관에 반하는 믿음은 아주 타당한 이유로 직관에 반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런 걸 시도해보고 처참하게 실패한 후 평생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의아해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자신의 직관에 반하는 생각들 중 상당수가 과거 기성세대들이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들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고, 시도했고, 실패했던 겁니다. 스포일러 주의하자면 당신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극도의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은 당신의 현재 모습을 더욱 강화할 뿐이에요. 분노하고 우울한 사람에게 성공은 그들을 더 분노하고 우울하게 만들 뿐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성공은 그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요. 궁극적으로 극단적인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옳고 직관에 반하는 아이디어를 추구하도록 동기부여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그냥 좋은 차 사고 멋진 생활을 할 만큼의 돈만 원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99% 성공이 아니에요. 대략 80% 정도의 성공이죠.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하면 99%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보다는 왜 나는 99%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 질문이 훨씬 더 유용한 답을 줄 테니까요. 섣불리 엄청난 성공을 향해 달려들기 전에 속도를 좀 늦추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성공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